안녕하십니까. 서남요양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 중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머리를 다친 것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머리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뇌를 조사해보면 신경세포 내에서 근육 탈의가 관찰이 되고 특히 교통사고에 의한 사고 이후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에 탈 때 반드시 안전띠를 매고 오토바이 탈 때는 꼭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다양한 이유로 머리를 다치는데 특히 교통사고, 낙상, 다음 물리적 충격으로 머리를 다치면 나중에 치매로 이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정신을 완전히 잃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50% 증가하고 24시간 이상 의식을 잃은 경우 중증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치매 발생률이 4배 증가하고 30분 이상 24시간 이하일 경우 이하로 의식을 잃는 경우는 뇌손상이 있었을 때 치매 발생률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뇌손상 예를 들어 30분 이하로 의식을 잃는 경우는 몇 차례 있었다고 하더라도 치매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심한 뇌손상을 입으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이 생기고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단백질로 인해서 알츠하이머가 생기고 알츠하이머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가벼운 뇌손상이 작게 있으면 여러 번 있으면 베타 아밀로이드는 흡수가 되고 주로 타우 단백질이 변질되면서 뇌가 손상이 됩니다. 이때 파킨슨하고 비슷한 증상이 생깁니다. 뇌를 다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진이 강하게 있거나 그 다음에 그 건물이 내구성이 약할 때 집이 바로 무너지는 것처럼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 강하면 반면에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면 바로 무너지지는 않지만 이 충격으로 인해서 생긴 균열이 그 정도에 따라서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죠. 우리 몸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 균열이 생긴 것을 알고 빨리 손을 쓰면 오래 버틸 수가 있지만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거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뇌를 다치면 뇌가 골병이 들어요. 이 골병이 든 뇌세포는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이 우리 건물 보수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권투 치매, 권투 선수 치매 또는 복서 치매, 디멘치아 푸길리스티카라고 하는데 이 푸길이 라틴어로는 권투를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권투로 인해서 생긴 치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수 생활을 동안 많이 맞는 권투 선수 중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권투 선수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권투 선수나 격투기 같이 가벼운 뇌 손상을 자주 경험하는 경우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한 경우 그게 누적이 돼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만성적으로 외상 다쳐서 생기는 뇌병증 그래서 만성 외상성 뇌병증이라고 합니다. 이 푸길은 권투를 가리키는데 권투 생활을 한동안 머리에 반복적인 타격이 있을 경우 치매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외상이 오면서 반복적으로 뇌진탕이 올 경우 뇌의 피질이 위축이 되면서 치매를 유발합니다. 1928년에 병리학자 겸 법의학자인 해리슨 마틀랜드가 권투 선수 치매에 대해서 최초로 기술을 했는데 맞고 펀치 맞고 드렁크 술이 취한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신드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권투 선수의 그 전설인 무하마드 알리도 나중에는 파킨슨을 앓았죠. 결국 그것도 만성 외상성 뇌병증의 일부로 생각이 됩니다. 권투 선수 치매는 뇌 피질이 위축이 되면서 뇌의 크기가 감소되면서 신진대사를 늦추는 건데 초기에는 다발성으로 이제 머리에 생기면서 인지장애가 나와요. 근데 그 명확하게 시작한 날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첫 해부터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고 그러고요. 조금 지나면 운동을 시작한 지 한 12년에서 1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시작이 되면서 증상은 분명하지 않지만 치매로 분류할 수 없지만 그런 증상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기억력이나 추리와 같은 정신력 상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권투 선수 치매의 주요 증상을 보면 처음에는 무관심해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이 돼요.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짜증을 잘 내고
그 다음에 약간 우울해져요. 뭐 절망하거나 고립하거나 동기가 상실되거나 기억력이 뭐 이제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움직임에 문제가 생겨요. 느려지면서 뻣뻣해지면서 제어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가 생깁니다. 실은 이제 곤투 선수 치매라고 하지만 만성적으로 크로닉 외상성 트라우마틱, 그 다음에 엔세팔로패시 CTE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은 권투, 미식축구, 프로야구, 킥복싱, 이렇게 뇌를 다칠 수 있는 어떤 운동, 그러니까 몸싸움을 크게 해야 되고 뇌를 다칠 수 있는 어떤 운동이든 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접촉성이 많은 스포츠, 자동차 경주 스포츠, 어린 나이에 접촉 스포츠를 시작한 경우,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경우, 오랜 운동선수 생활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예방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 이런 것은 다 CTE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CTE가 특히 몸싸움이 많은 미식축구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됐는데, 전직 미국의 축구선수 4,500명이 뇌충격 방지에 대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구단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했는데, 2013년에 약 8,500억 원의 보상금을 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미국 프로야구를 했던 선수 중에 CTE 판정을 받은 라이언 프릴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2006년도에 메이저리그에 처음에 데뷔한 다음에 몸을 사리지 않고 허슬 플레이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9에서 10번 정도 뇌진탕을 겪은 다음에 2012년도에 CTE 후유증 있었고 결국 곤충으로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우울증 때문이라고 하는데, 야구 선수도 결국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 CTE는 반복적으로 뇌진탕을 겪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하는 진행성 타우병이에요. 타우가